안녕하세요. 정감독입니다. 제가 직접 나와 방송을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죄송합니다. 무리해서 조기 퇴원을 했더니 매일 병원을 다니며 링겔을 맞고 목소리도 오락가락하여 방송을 당분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꼭 돌아올 것입니다.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관위 직원들 난리 났습니다. 선거철에 바쁘니까 휴직에 휴직자리 가족 채용까지 이걸 수십 년간 무한반복하는 쓰레기 조직이 선관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비리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월에만 휴직자가 12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대거 휴직자가 발생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어왔는데 올해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리면서 휴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 31일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129명, 무기계약직 4명 포함으로 전체 2,982명의 4.3%로 집계됐다. 129명의 휴직자 가운데 육아휴직자가 86명이며 질병, 가족돌봄 등 기타 사유가 43명이다. 2021년에는 1월도 아니고 2월 말을 기준으로 휴직자가 83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올해 휴직자 증가세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선관위에서는 가장 바쁜 선거철에 휴직자가 급증하는 행태가 관행처럼 계속됐다. 바쁜 업무를 피하고자 휴직을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번진 이유다.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지방 선거가 겹쳐 양대 선거를 치렀던 2022년에는 2월 말을 기준으로 휴직자가 204명까지 치솟기도 했다. 선거가 끝난 이후인 2023년 2월 말에는 휴직자 규모가 159명으로 줄었습니다. 선거철을 앞두고 휴직자가 대거 발생하는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할 직원들이 본격적인 선거철을 앞두고 휴직을 선택한 것을 놓고 자진야근 등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선거철 휴직 문제는 해마다 정기 국회의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단골 소재로 등장합니다. 선관위도 외부의 비판적인 시선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휴직자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선관위 공무원 규칙에 따르면 휴직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최근 저출생이 심각하고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추진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는 등 휴직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철 휴직 문제와 관련해 내부의 자정 목소리도 있다. 일부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직원 때문에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다른 직원까지 피해를 본다는 내부의 문제의식이다. 한 지역 선관위 관계자는 힘들고 부담스러운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늘 때면 회의가 드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오는 5월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3월 중순 헌재에 최종 선고가 나고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휴직자가 급증할 수도 있다. 선관위는 휴직자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선 하루 전날 휴직을 하더라도 사실상 막을 길이 없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선관위가 휴직자 공백을 정규직 경력 채용으로 충원해왔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특혜 채용이 적발된 사례는 경력 채용과 관련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라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 당장 공백을 메우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휴직 예정자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선거철 근무자에게 인사시 이점을 주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댓글이 난리 났습니다. 와, 진짜 알면 알수록 가관이네요. 이런 걸 왜 방치하나요? 없애고 그냥 선거 때마다 알바로 치르세요. 선관위는 이미 자정 능력 없는 조직이다. 해체가 답이다. 가족 불법 채용, 대선 시기 일하기 싫어서 휴직하고 일해놓고 월급은 국민들 세금으로 처받는 무소불위 법위의 기관 선관위 일해놓고 월급은 국민들 세금으로 처받는 무소불위 법위의 기관 선관위 오죽했으면 윤 대통령이 그랬을까요? 얘네는 진짜 대대적으로 감사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겠는데. 휴직자 공백을 정규직 경력 채용으로 충원해왔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그래서 경력직 중국인들 채용한 거입니까? 라는 등등 1708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뒤가 구리니까 튀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아 특검하자 해봐라. 민주당, 선관위 하는 짓만 봐도 계엄할 만하지 않았습니까? 중앙선관위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 채용했다 하는 것과 또 채용하는 과정에서 다 아는 사람이 채용 면접관으로 들어갔다는 것, 특히나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 그러니까 강화군청에 근무하는 자가 갑자기 선관위에 특혜 채용되고 채용된 이후에는 승진도 빨리 하고 중앙선관위장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점수를 후하게 줬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선관위 조직이 얼마나 폐쇄돼 있고 또 그들만의 리그, 자기들끼리 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조직이 얼마나 폐쇄되어 있길래 자기들 아는 사람끼리 서로 가족을 채용해주고 그래서 가족 채용하는 것이 우리는 가족 회사다, 또 이렇게 친인척 채용하는 것이 전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있나.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가 수면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선관위원회는 중앙부터 지방까지 간부부터 하위 직원까지 정말 한 팀이 돼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은 선관위 감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동시에 발표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결과가 지금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데 인천 선관위로 보냈는데 관사까지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놓고 당신은 말을 맞춘 모양입니다. 간부와 직원들이 그런데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 검찰 수사를 하게 되자 갑자기 자수서를 썼습니다. 다 자백을 한 겁니다. 말을 바꾼 겁니다. 지금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충격 실체. 이걸 보면 정말 이런 조직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 사람들은 지금 가족끼리 대를 이어서 부정부패를 하자고 매뉴얼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감사도 안 받고 우리끼리 알아서 잘해먹겠다. 정말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부정선거 의혹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따라서 사전투표를 없애자는 말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수개표를 하자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합리적인 의심, 그러니까 과거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능성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과거 실태들,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직장이 있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에게 관사를 특혜 제공한 사실에 대해 검찰에 감사원에 수사를 의뢰하려 하자 김세환 전 총장 지시가 있었다면서 기존의 허위 진술을 자백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말 송두리째 썩은 것 같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김세환 전 총장에 대한 선관위 자체 감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 초기에는 남는 관사 한 채를 인천에 배정한 것이다. 김세환 전 총장의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전 사무총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규정 위반이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한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2년 넘게 허위 진술을 유지했던 이들이 막상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수사선상에 오른 뒤에는 돌려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법조계에선 선관위 셀프감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검찰 이거 놔두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부정선거 의혹이 한몫을 했습니다. 그곳 선거관리위원회 정말 부패가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의 관사 담당자 업무 담당자였던 A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A4 용지 2장 안팎의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가 기존에 했던 진술을 뒤집는 겁니다. 그 전에 했던 말은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상급자인 과장의 지시를 받아 김세환 전 총장의 아들을 위해 인천선관위에 관사를 한 채 늘려줬다는 그런 자수서 내용의 성격이었습니다. 강화군에서 일하던 김세환 전 총장의 아들은 2020년 인천선관위에 특혜 채용됩니다. 이후 선관위 내부 규정인 전보대상이나 관사 제공 대상이 아닌데도 인천선관위로 자리를 옮겨 관사까지 제공받는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중앙선관위에서 관사 업무 담당자를 지내면서 김세환 아들을 위해 부당하게 인천선관위 몫의 관사를 한 채도 늘려줬다는 의혹을 받는 실무자였습니다. 2022년 김세환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 선관위의 자체 감사 당시에는 경북 선관위가 청사를 이전해 여유관사가 있었다. 부당한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급자 비과장도 같은 인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선관위가 당시 공개한 감사 결과에도 그대로 담겼고, 이후 김세환 전 총장은 감사원에서 아들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과잉 충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썩은 선관위가 과연 공정한 선거를 관리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메신저 기록 제시하자 진술 번복하고 증거만 들이대면 다 말을 바꿉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집단이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요? 지금 이자녀 특혜 사용 의혹에 연루된 선관위 직원들이 선관위 자체 감사를 앞두고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에 나선 사례도 감사원 감사에서 적지 않게 확인됐습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선관위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외부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건지, 왜 민주당은 선관위를 이렇게 두둔하는 건지, 앞으로 선관위, 검찰이 확실하게 수사를 하고 외부 감사의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려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으며, 선관위 고위직 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러 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선관위는 부정채용과 인사비리에 대한 감사원 발표에 대해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거나,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고 해명하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온 젊은이들을 죄절케 하고 모든 국민들을 열받게 했는데, 한술 더 떠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헌법과 선관위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여 앞으로 선관위가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감사원은 직무감찰하지 말라고 비리 면허증을 발급해준 셈입니다. 선관위는 건들지 말라고요? 헌재가 깡패인가요? 이처럼 국민들과 싸우려고만 하는 무소불위 헌법기관 간의 작당을 어찌해야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님,
계엄령 잘하신 겁니다. 윤통님 힘내십시오. 국민들이 지킵니다. 여러분들의 대왕버섯 구입으로 인하여 정성산TV는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도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